네, 내일장 빨간펜 이어가겠습니다. 전정현 전문가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분위기 상당히 좀 괜찮았죠? 예, 네. 외인들이 1조 정도 이상 선물을 매수하면서 분위기를 확 바꿔놨습니다. 네, 좀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내일장에서 좀 이어질 수 있을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체크포인트 3가지를 점검을 하면서 좀 하나하나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무난한 옵션 만기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일 금통이 열리는데요. 금리 인하 없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코스피 주봉이 시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읽어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포인트 가겠습니다. 이 부분 오늘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좀 전문가 분들께서 좀 무난하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전망을 해주셨거든요. 어떤 부분을 통해서 좀 이런 전망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인 게 이제 과거에 그 배당 투자를 위해서 이제 들어왔던 차익 매수 물량이 있거든요. 네, 그것이 사실 지난 12월부터 1월 초반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대개 1월 초부터 지금까지 많이 그것이 해소가 됐죠.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계적으로 그런 부분에 따른 그 만기 매물이 많이 없어졌다는 측면,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그램 순매수 누적 추이를 한번 볼 것 같으면은요. 지금 현재 이제 차트에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그 밑에 그 빨간 선이 이제 차익 매수고요. 위쪽에 이제 파란 선이 비차익이죠. 네. 비차익은 뭐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뱅가드 물량이 들어올 때 그 뱅가드 물량을 이제 아이쉐어 펀드에서 블랙락 펀드에서 얼마나 매수해 주느냐 거기에 이제 달렸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가는 비차익 매물이기 때문에 그 비차익 매물은 아마 쉽게 죽지는 않을 거고요. 그럼 차트에 보시듯이 12월 초에 들어왔던 물량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던 것이 그 이후에 이제 1월 초부터 지금까지 빠져나가면서 다시 원래 자리로 지금 현재 회귀한 움직임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순매수 추이는 이걸 볼 때 대개 2조 4천억 정도 들어왔습니다만 그것이 다 거의 매도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12월 이후에 매수 차익 잔고는 대부분이 청산된 걸로 보셔도 좋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그 이전에 차익거래 들어온 거, 순매수 들어온 거는 그건 또 나중에 이제 매물화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부분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특이한 사항을 볼 수 있는 것이 과거 추이를 보면 외인이 차익거래가 연속해서 순매도한 것이 평균적으로 20거래일을 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어제까지 23거래일 동안 차익거래 순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잘 아시다시피 차익거래 순매수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표에 나와 있는 거죠. 과거에 외국인 대량 차익거래 사례가 쭉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20일 이상을 넘긴 적이 이제 없었다는 것을 보고 이번에도 여하튼 오늘 또 변곡점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환율이 어느 시점에 외인들이 차익 프로그램 매수로 들어왔느냐 이걸 알면 우리가 편합니다. 근데 대개 들어왔던 시점이 271원 정도 수준이죠. 네, 1127원 수준입니다. 1127원 수준에서 들어왔다가 위쪽으로 이제 환율이 강세를 띠면서 원화 강세가 되면서 1070원까지 갈 때 손 털고 이제 나왔죠. 근데 네. 지금 현재 1100원 조금 아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대개 1127원이 환율이 그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외인들은 차익 순매도 프로그램 매물을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네. 네. 차분한 옵션 만기를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내일 우리 시장에 2가지 이벤트가 있는데요. 두 번째 체크 포인트가 바로 금리 인하 이번에도 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네. 일각에서는 좀 인하할 수도 있다 가능성은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해외 쪽 분위기가 이제 좋습니다. 해외 쪽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우리만 지금 현재 올릴 수는 없죠. 왜냐하면 하반기에 또 이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인플레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먼저 선제 조치로 금리 인하를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이제 높은데요. 그 포인트는 역시 그겁니다. 하는 경제 전망은 상저하고입니다. 상반기에는 경기가 좀 약하고 네.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좋아질 가능성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를 갖고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림에 나옵니다만은 한은의 경기 전망이 되게 3, 4분기, 작년 3, 4분기가 저점이죠. 네, 저점입니다. 그 이후로는 조금씩
크게는 이제 올라오지는 않지만은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는 그런 측면들이 이제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역시 금리 인하를 안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를 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국과 중국이 이제 G2죠. G2인데 펀더멘탈이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표에 그 차트에 보시면은 무역 수지권하고 ISM 제조업 지수나 비제조업 지수에 대해서 제가 표로 작성을 했지만 이런 식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쪽 펀더멘탈이 괜찮다고 한다면은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해외 경기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 경기가 살아날 수 있으니까 안 해도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은 되게 이제 통화 방어를 해가지고 그 금리 인하 효과를 과연 상쇄할 수 있느냐 이 측면인데요. 일단은 그 기준 금리를 내렸다고 해서 환율이 꼭 올라가는 그런 측면들은 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은 제가 볼 때는 상관관계가 낮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금리 인하는 이번에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뭐 해외 쪽에 20이라든가 호주 금리 동결한 것이라든가 미국 양적 완화 요거 종료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로 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여건상 동결적으로 좀 우세할 것이다 전망해주고 있는데요. 좀 내일 뚜껑 열어봐야 알겠지만 이런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가겠습니다. 좀 기술적으로 좀 분석 도와주실 것 같은데요.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제가 그 첫 번째 제가 나왔을 때 주봉상으로 상향 커브를 그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그게 지금은 아직 현실화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직은 이제 그런 조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봉 보시면은요, 나타나고 있죠. 그 하락하던 그 파란 추세선이 이제 고점을 뚫고 이제 나오면서 신추세를 이제 형성을 한 상태입니다. 네. 저점은 결국 붕괴되지 않았죠. 저점이 올라오면서 위쪽에 상단에 그 박스권 상단선이 맞닥뜨리는 지점이 되게 이제 2000포인트 근처죠. 그러니까 되게 그 포인트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러나 하단은 1930포인트 선까지도 좀 봐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상단은 짧고 하단도 역시 짧아지는 거죠. 네.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기간적인 조정을 거치면 그게 한 1, 2개월 정도 수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수준을 거치면 그때는 이제 박스권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체크 포인트를 점검을 해봤습니다. 긍정적인 좀 분위기를 읽어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많이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전략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섹터를 좀 좋게 보고 계세요? 글쎄 뭐 내일 꼭 사야 된다는 측면보다는 오늘 특이하고 특징적인 업종을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이게 정의 업종이죠. 뭐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탑픽 종목이었는데 되게 이제 중국 경기 살아나면 방카시유 매출 늘어나서 되게 SK 이노베이션이 플러스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G2, 미국, 유럽, 그리고 중국까지 경기 기대감이 존재하는 건이 지금 현재 플러스 요인이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쪽 우리나라 경기는 약해도 그쪽 경기가 강하다면 유가는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 측면이고 지금 WTI 같은 경우가 지금 100불에 근접해 있죠. 예, 다시 예전에 그 고점대로 근접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바이유 같은 경우도 112불대. 휘발유 마진 회복되고 중국 연료유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거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쌍바닥 모양을 형성을 해 놓은 다음에 이평선에서 수렴이 발생한 다음에 오늘 위쪽으로 치고 나갔거든요. 되게 요즘 주도하고 있는 IT나 자동차들의 모습이 다 이렇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반드시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유주 섹터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 공략 주요는 여기서 볼까 아니면 좀 다른 쪽에서 찾아오셨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유업종은 근데 상당히 좀 한계가 있다고 봐요. 밑으로 잘 내리지는 않지만 위쪽으로 올라가는 폭이 좀 짧기 때문에 내일 뭐 단기적인 매매로 하시기에는 좀 적합치 않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또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이제 키 맞추기 과정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본다면은 애플 때문에 쇼크를 받았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오히려 매매할 때 상당히 유리하지 않겠나 싶어요. 이 종목은 밑에서 쓰리 바닥을 지금 찍었죠. 오늘도 사실 찍고 올라갈 수 있었는데 다른 업종이 워낙 강하니까 1% 상승 때밖에 못했거든요. 그런 측면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애플에서 OLED 탑재 가능성 얘기가 나왔고 영업이익은 뭐 한 95% 증가가 되는데 뭐 사실 결점이라고 한다면 IT 쪽이 이제 1분기에 그 실적 공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대개 우리가 실적 공백에 따른 주가 하락은 어느 정도 쓰리바닥을 치면서 멈췄다고 봐야 돼요. 그렇다면은 매수 시점으로는 적당하다. 그러나 너무 크게 보지는 않는 것이 필요하고요. 제가 볼 때는 매수가 같은 경우는 대개 29,300원 보합선 정도로 보는데
조금 길게 보시는 분은 33,000원까지 볼 수 있는데 네. 조금 짧게 보시는 분은 32,000원 선까지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2,000원에서 33,000원까지 목표가 잡고 좀 저희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장 빨간펜 전정현 전문가와 함께 시장 분석을 하면서 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내일장 준비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13년)